네, 이 아침에 신선하게 한입 쏙 시사 한 그릇 뉴스 첫 끼 시간입니다. YTN에서 뉴스를 아주 가장 잘 빠르게 맛있게 요리하는 강영구 뉴스 셰프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가보죠. 정부 종합부동산세 전면 개편. 네, 부동산 세제안이 개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핵심은 일단 부동산인데요. 자, 핵심은 뭐죠? 네, 1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 줄이고요. 초고가 주택 거주자 또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4년 만에 이 세제 전반을 손질했습니다. 자, 일단은 공제금액 변동도 있어요. 네, 1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금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하지만 같은 1주택자라고 해도 비거주라면 기본 공제금액은 9억 원으로 내려가는데요. 네.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하냐 거주하지 않느냐에 따라 차등을 뒀습니다. 집이 한 채더라도요, 거기 안 살고 계시면 깎아주는 금액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주택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보다는 가격이 얼마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엔. 네, 정부는 종합부동산 세율 개편 계획을 발표했는데 세율 체계를 주택수가 아니라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1주택자 기준 시가 32억 2천만 원 이상의 주택부터 세율이 1.3% 오르고요. 45억부터는 1.5%, 71억 이상부터는 2% 등 주택이 비싸면 비쌀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한때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 똘똘한 한 채 사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이제 똘똘해서 아주 집값이 잘 올라가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번 발표는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안을 낸 거고 입법 과정도 있죠. 네, 정부와 여당은 9월 초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야당은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렸다며 주택 공급은 줄고 집값은 더 뛸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오늘 일단은 국무회의가 열릴 거고 많은 얘기가 되겠지만 귀국하자마자 부동산 관련 언급을 했죠.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오전 귀국한 뒤 바로 청와대로 출근해서 관련 비공개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주택 공급 관련해서 발언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의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네, 양도세도 내년, 내후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많이 올라갑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39억 원 양도 차익이 있다 가정을 하면 올해 팔면 2.4억 세금을 내는데 29년도에 팔면 9억 4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집 여러 채 갖고 있거나 비싼 집을 갖고 있으면 좀 빨리 팔고 주택 공급을 만들겠다 이건데 야당은 그게 될까요? 오히려 잠기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켜보고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 말말말.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했잖아요. 네. 이제 검사는 수사권 자체는 없습니다.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정성호 법무장관 발언이 화제가 됐다고요. 네, 어제 신임검사 임관식이 있었습니다. 검찰청 폐지 전 마지막 검사 임관식이었는데 정 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형사사법제도가 변화하더라도 검사의 본질적 역할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검사는 필요하다 말했습니다. 예, 임관식 이후에 기자들에게 한 발언인데요.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 네, 이게 우려 섞인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길까 지금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현장의 실상에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작용을 우려한 발언으로 해석되죠. 자, 핵심은 또 경찰이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인데 경찰 쪽에서도 발언이 나왔죠. 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는데 1차 수사 완결성을 높여서 보안 수사 요구를 대폭 줄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YTN 라디오에도 출연했었고요. 저희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인데 이분 좀 많이 분노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NS에 노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찾아서 형소법 개정안을 노 전 대통령 영전에 올렸다라는 글과 사진을 함께 올렸는데 이 게시물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세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김진주, 이렇게 댓글을 단 겁니다. 이 경찰이 단순 폭행 정도로 본 거를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해서 성폭행 의도의 살인 미수까지 밝혀낸 그 당사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이걸 정치적
어떤 성과물로만 본다면 불안해하는 국민들은 냉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각각 국민의 의견에 맡기겠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너무 덥죠. 다음 소식이요. 전국 곳곳 폭염 중대 경보. 이게 양산이 뭐 42.5도 이래서 뉴스에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서울도 오늘 폭염 중대 경보 나올 거라고 하고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오후 4시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네. 수도권에 발령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폭염 중대 경보는 폭염 경보로도 경각심을 줄 수 없는 극한 더위를 경고하기 위해서 올해 신설된 폭염 특보의 최상위 단계죠. 자, 이렇게 기온이 40도가 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문제는 온열 질환자, 더위 때문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늘고 있어요. 네, 누적 온열 질환자 수가 2,000명을 넘겼고요. 이 중 사망자는 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부산 강서구에서는 70대 남성이 텃밭에서, 또 경기도 김포에는 80대 남성이 비닐하우스에서 더위로 사망했습니다. 자, 16분이 지금 더위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텃밭에 나가시거나 농사 나가시는 어르신들 있는 자녀분들은요. 전화하셔서 아버지 오늘 나가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 오늘 나가지 마세요. 라고 전화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안전수칙에 있는 얘기잖아요.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폭염 중대 경보 생존을 위한 3단계 생존 안전 수칙입니다. 네. 중단 이동 확인인데요. 예. 야외 활동 작업 즉시 중단하시고 예.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나 그늘로 이동하시고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즉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3단계인데요. 한 가지만 더 소개를 네. 해드리면 어제 좀 화제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고한 건데 40도 넘으면 선풍기 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덥죠. 맞습니다. 예. 주변에 에어컨이 없는 곳에 갇혀 있거나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냥 막연히 버티고 계신 분들 있거든요. 더위 쉼터로 좀 안내해 주세요. 경로당이라든지 뭐 주민센터라든지 있잖아요. 이런 곳으로. 이웃들이 혹시 이 더위에 가만히 있다가 큰 봉변당할 수도 있거든요. 중단, 이동, 확인. 저는 확인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무사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폭염은 재난이고요. 재난은 여러분 피하셔야 됩니다. 오늘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